주식시장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쭉 달아나고 있고요. 오늘도 꽤 상승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기관이 매수가 상당히 좀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매수를. 자, 어느덧 벌써 3450포인트를 돌파를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9월달 들어와 가지고 3200을 지키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는데, 오늘이 이제 18일이지 않습니까? 한 보름 지나니까 벌써 250포인트 정도가 올라 가지고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코스피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3450포인트 넘어섰는데, 이렇게 되면 또 3500포인트 근방이거든요. 3500포인트 근방이면 또 좀 있으면 4000 찍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수는 자꾸 오르는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추천주 2번 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내일 아침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까? 반도체 비중이 소외감 드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저기 나중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더 올라가고 나중에 또 매수할 그러한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 역시 오늘은 이제 반도체가 이제 그러한 역할을 좀 하고 있죠.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는데요. 확실히 하이닉스가 무섭네요. 하이닉스가 좀 눌러줘야 될 텐데 눌러주지 않고 달아나가지고 너무 무서운 그런 종목. 이제 35만원이 되었습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되죠. 한 달도 안 될 때 그때 25만원 밑에 있다가 벌써 35만원이 되었어요. 하이닉스. 그러니까 역시 하이닉스가 시장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는 좀 키를 가지고 있네요. 물론 삼성전자도 올라옵니다. 삼성전자도 올랐는데 이제 8만, 오늘 신문 보니까 삼성전자 8만 전자 회복되었다 박수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네, 삼성전자보다는 역시 하이닉스가 더 세죠. 신고가가 이렇게 강하게 오르는 거 보세요. 삼성전자가 오르는 것보다 하이닉스 오르는 게 더 큽니다. 더 크게 올라가니까 어디가 더 중요한 종목이다라는 것은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장이 보통 강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강한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종목들이 있죠. 다른 종목들도 올라옵니다. 조금 짧은 서로 시차는 있어요. 시차는 있는데 그 시기에 여기가 오르고 또 저기가 오르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그 큰 걸음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포트폴리오 짜다 보면 어떤 것은 잘 가고 어떤 거는 쉬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골고루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또 얼른 갈아타야 되잖아요, 저쪽으로. 근데 자꾸 갈아타고 하려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좀 큰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좋아요. 그래야지 또 느긋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가 인데 다른 종목도 올라올 테니까, 혹시 다른 종목들 추세가 나쁜 종목이 아니라면은 괜찮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참 고민이 많죠. 잘 올라도 고민, 빠져도 고민하는 것이 우리 주식 투자자들 하는 분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숙명은 좀 너무 거창하고 하여튼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부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잘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자, 좀 이번 장을 볼 때 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강한 마음. 어떻게 여러분 강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뭐 이전 같으면은 강한 마음 하면은 이제 조종할 때 흔들리지 마라, 잘 참아내라, 이제 이러한 쪽에서의 강한 마음, 그러니까 이제 인내 쪽에 가까운 그러한 강한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강한 마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조금 다른데, 그것은 뭐냐면은, 강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약간의 그 뭐랄까요, 좀 용기, 적극성,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강한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저번에 월요일 날 이제 방송을 할 때는 아직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저기 약한 것 좀 잘 줄여 놓으라고 말씀드렸죠. 막 저기 큰 저항대에 갇혀 있고 이러한 종목은 안 됩니다. 그러한 종목은 뭐 안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한 종목들 많이 붙들고 있죠. 올라가는 것은 늘 무서워서 못 쳐다보고요. 늘 아래에 있는 종목, 충분히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 보면 그렇게 빠져 있는 종목들이 잘 안 올라가죠. 요즘은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오르기 때문에 가는 종목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 있죠. 요걸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추세가 나오고 상승으로 돌아서는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강하다라고 판단될 때는 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잡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예전처럼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어때요? 한번 출발이 나면 한번 꼭 눌러주죠. 출발을 했다면 꼭 눌러가지고, 꼭 보면은 들어와가지고 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를 주는 건데, 꼭 누르고 가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꼭 들어오고. 근데 요즘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 종목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 그런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가는 종목을 잡을 때는 용기가 필요하다. 좀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그냥 덥석덥석 잡는다고 용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추세가 나오고 하나의 신고가가 난다든지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요. 자, 이제는 좀 우리가 앞서서, 사실 그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기는 하였습니다만은 사실 수익 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 88TV니까 이제 수익 나신 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지, 전체 시장 있죠. 전체 시장으로 이렇게 투자자들을 볼 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니 신고가는 났는데 코스피가 왜 나는 내 종목은 안 올라갑니까 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거든요. 제 주위에도 보면 그런 분들 많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보게 되면 왜 그러냐면은, 예전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세에 있는 종목, 좀 약한 거 있죠. 많이 빠진 거. 그런 거 쓸 줄 아는데, 자, 요즘은 기회를 잘 안 줍니다. 기회를 안 주고요. 그냥 갑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하이닉스 이런 종목 아닙니까? 얘가 좀 눌러줘야 되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조금 쉬어주면서 눌러주나 했더니 오늘 또 달아나고 있죠. 그러니까 주도주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정말 기회를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이제 주도주는요, 자꾸 쳐다보고 하다가 보면은 결국 늦게 타거나 못 사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이 기아가 주도주로 나왔을 때 있죠. 이거 정말 멋있었거든요. 정말 멋있는 종목인데, 이때는 기아 없으면 안 되죠. 기아라는 종목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아마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종목도 있죠. 지금 중간에 이렇게 쉰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조금 쉬어간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세가 중요한 거니까요. 기아는 쉬어가는 게 고작 이 정도예요. 살짝 보시면 한 두세 달 쉬고 또 올라가고, 두세 달 쉬면 또 올라가고 그러죠. 자, 어떤 종목은 오르기는 오릅니다. 크게 올라가는데, 이제 뭐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종목들이 오를 때 보면요, 저기 CGV라는 종목 아시죠? CGV가 옛날에는 또 주도주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러한 종목들은
상승을 하면서 시세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세가 나기는 나는데 이 종목은 이제 보면은 올라갈 때와 쉴 때가 확실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오르고 쉬고 또 오르고 하는 것이 확실하죠. 대신 이제 한번 출발했다면 10배 이상씩 쭉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엘리어트 파동을 보여주고 가는 종목이죠. 전형적으로 엘리어트 파동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러한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또 시장에서 한편에서는 이러한 그 파동을 잘 그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 파동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냥 하나의 추세, 하나의 상승 추세 있죠. 뭐 단기적인 추세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오지만은 하나의 추세로서 꾸준하게 그냥 쭉 올라가 버리고 끝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주도주는 보통 그렇게 조정 많이 하지 않고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쭉 달아나서 그냥 상승을 해버립니다.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참 많이 나는 종목이에요. 이번에도 이제 그러한 종목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네, 어서 오세요.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살려고 하면은 이번 나중에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자꾸 지금 입장을 하고 있으시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계시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저기 이런 종목은 그냥 강하다 할 때는요 따라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회를 많이 안 줍니다. 그래서 이거 예전에 이제 추천을 들어가고 이거 주도 주니까 사세요 하시는 분 했는데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잘 사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못 사서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잘 사신 분은 그래도 수익은 나요. 수익은 먹었는데 못 사시는 분은 끝까지 못 사시더라고. 왜 못 사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옛날에 자동차를 매매하다가 한번 다쳤다 이거죠. 재미를 못 봤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는 때가 아닌데 들어가 가지고 그 수익도 없이 이렇게 재미가 없었던 거고, 이제는 때를 만났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제 하나의 큰 방향이 나온다면 인정을 해야 될 텐데 인정을 못 해요 도저히. 그러니까 의심이죠. 의심. 에이 저러다 말겠지, 또 오르다가 말겠지. 그리고 처음에는 의심입니다. 의심하고 의심해서 못 사요. 근데 이게 이제 의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상승 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어때요? 인정 올라가는가 보다 하는데 에이 너무 떴잖아. 눌러줘야 돼. 너무 떴잖아. 지금 들어가면 나 물릴 것 같은데 하지만은 물릴 것 같은데 하지만은 그냥 쭉 상승을 해버리잖아요 이 종목이. 그래가지고 기회를 안 주면서 이제 나중에 되면 어때요? 그래도 2만원 3만원대 괜찮아요 사세요 했는데 못 사더라고요. 나중에 5만원 가니까 또 못 사고 하다가 결국은 못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기아를 못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이게 자꾸 사요. 올라가니까 자꾸 더 삽니다. 올라가는 거 보니까 더 사고 이거 이제 그만 사세요. 비중은 지켜야죠.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하면서 나 참을 수 있어요 하면서 막 자꾸 사시더라고. 좀 돈이 많으신 분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뭐 나 돈 그렇게 많이 있다 말 안 하더라고요. 쬐끔 삽니다. 쬐끔 사는데 수익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뒤로 갈수록 자꾸만 더 많이 사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만 사라 했는데 알아서 산다고요. 여기서는 물어보지도 않고. 예전에는 더 사도 될까요 막 그러더니 이제 사지 말라고 하는데도 알아서 더 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최종적으로는 한 종목에 막 8억 원치 사가지고, 돈도 많아요. 8억 원어치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꺾일 때 오히려 조금 많이 잃었죠. 그 비중만 잘 지켰으면 그분은 진짜 수익 크게 났는데,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욕심내고 자꾸 더 사다가, 그리고 이제 더 사면 안 되는 시기에서 더 사고 하다가 꺾일 때 오히려 수익을 그래도 나기는 났는데 저기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에 비하면 수익이 작아졌죠. 뒤에서 더 많이 사가지고 꺾여버리니까 수익 난 건 많이 깎아먹지 않습니까?
그런 부류가 또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제일 그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못 사는 거예요. 뒤에서 욕심 부리다가 좀 이렇게 많이 깎여 나간 분들은 그래도 수익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도주 보면서 못 사시는 분들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이 주도주를 처음부터 몰랐다고 하면은 차라리 내가 몰랐으니까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몰랐으니까 못 샀다고 하지만은 저거 알고 있었는데 보고 있었는데 근데 결단을 못 해가지고 못 샀다 그러면은요 그거는 좀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죠.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정말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아뿐만 아니라 예전에 보면은 여기 LG화학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주도주로서 나갈 때 코로나 이유가 되겠죠. 이때 나갈 때도 되게 셌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보시면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지금 저기 뭐 25,000원 아래에서 5만원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격도 이렇게 벌어져 있죠. 이격이 이렇게 나가지고 있고요. 이격이 이렇게 나 있으면 우리 보통 어떻습니까? 좀 따라가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그러한 자세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격이 낮다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생각이 어떻냐면 좀 들어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제대로 들어와라. 되도록이면 좀 많이 깎아줘서 이렇게 눌러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데 사실은 깎아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깎아주고 많이 내려왔다라는 것 자체가 힘이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거든요. 힘 있는 종목은 잘 안 내려옵니다. 힘 있는 종목은 안 내려와요. 자 여기도 보세요. LG화학이 올라갈 때 보면은 쭉 상승을 하다가 여기 보세요. 비교적 큰 음봉 나왔죠. 음봉이 이제 좀 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어때요? 이 이격에 대해가 여기 상승이 있었죠. 상승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은 이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이날은 어떻습니까? 매수보다는 매도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음봉이 나왔다라는 거, 전일보다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도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어때요? 크죠? 크니까 어때요? 제법 큰 매도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누구나 한번 누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또 신고가 빵 나버리죠.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려와서 좀 조정을 하고 기회를 주고 가야 되는 것이 이 신고가가 빵 나버린다고요. 자 그럴 때는 어떻다? 이렇게 힘있게 기회를 잘 안 준다 할 때는 어때요? 좋다라네. 좀 기다리자. 뭐 예전에는 기다리면 마침내 기회를 주기는 주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는 기회를 잘 안 주는 종목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정이 와야 되는 자리에서 오히려 돌아서 버리죠. 그러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라도 따라 붙을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 붙지 못하면은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놓쳐버리니까 어때요? 달아나 버리죠. 달아나 버리고 또 이렇게 달아나 버리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날카롭게 또 오르면 여기서는 진짜 막 용기라고 치고 막 삽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너무 급격하게 뛰어오르는 것은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은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눌러줘야 될 쯤 한번 눌러줄 법도 한데 안 내려오더라 하면은 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때는 많이 샀어요. 여기는 그때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1위 종목이 그때 LG화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50만원에서 80만원 가까이 급등하면서 이렇게 오르니까 그때는 막 더 기다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냥 추세 타고 이렇게 서서히 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해가 될 텐데
좀 이게 또 잘 들어보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보통 보면 이렇게 급등할 때는 날카로워요. 보통 막 각도가 뭐 60도 그 이상씩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은 아주 가파르게 뭐 60도 이상씩 뭐 이런 식으로 팍 치솟아 오르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 각도는 뭐 몇 도가 될까요? 60도보다는 훨씬 더 크겠죠. 뭐 이런 식으로 딱 크게 나갈 때는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데 추세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완만하게 비교적 뭐 너무 완만하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다가 한번 들어올 쯤 됐는데 좀 들어와야 하는데 할 때 안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좀 따라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하고 조정하니까 여기 조정하니까 이제 어때요? 두세 달 동안 못 가거든요. 못 가니까 이제 개인들은 흥미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이제 못 가는가 보다 했는데 그 뒤에 어떻습니까? 다시 살아났죠. 다시 살아나 가지고 또 달려나가서 100만원을 찍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렇게 간다라고 보면은 아까 우리가 본 자리 있죠. 아까 우리 그때 조정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세다 하면 사면 되잖아요. 그때도 보면 5만원 아래인데 50만원 아래인데 100만원 갈 종목인데 50만원 아래면 아직도 싸잖아요. 그죠?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세다 할 때는 좀 잡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강한 종목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은 절반이라도 잡아보려고 해야 된다. 강하게 좋은 종목 강하게 이렇게 나갈 때 있죠. 그럴 때 절대 훼손하지 않습니다. 왜?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형태이니까 내려오기는 내려오더라도 어때요? 강하게 이렇게 땅 치고 나간 날 있죠. 절대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깎아주지 않는다,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인정될 때는 사야 돼요. 하이닉스 볼까요? 하이닉스도 보시면은 우리 예전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이닉스도 그때는 언제 사도 된다 그랬잖아요. 하이닉스 괜찮아요, 사도 됩니다 그랬잖아요. 이때 공개 방송에서도 사도 되는데요, 하이닉스는 그랬는데 그때 사셨나 모르겠어요. 사신 분들은 수익이 이렇게 난 건데 하이닉스 보세요. 자, 뭐 횡보하면서 이제 좀 나가기 시작합니다. 횡보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거 좀 오르고 나면 깎아줘야지 하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미 많이 뛰어가지고 15만원 이상 이제 진입을 하였죠. 그래서 이제 15만원 이상 올라가면 이제 좀 부담스럽거든요. 이러다가 내려오면 어떡하지 하는데 눌러줘도 좋고요. 더 좋은 것은 그냥 달아나는 거예요. 그냥 쭉쭉 달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달아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이닉스가 이렇게 오를 수가 있었죠. 여기도 항상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미 여기 보세요. 지금 약간의 횡보하고 있잖아요. 보통 이러다가 내려오는 종목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오르다가 그리고 보면은 이제 탄력은 좀 떨어져요. MACD도 좀 낮아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어떻습니까? 좀 빠지는 이제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조지표는 보조지표예요. 참고하는 것이지 주지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한 종목은 따라잡아야 됩니다. 이거 눌러줄 법한데 가는데 하면은요 잡아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잡지 못하면은 수익 나기 어려울걸요. 그래서 아래에서 이제 올라올 때 그런 많이 있었죠. 연초에 그러했는데 지금 또 똑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저기 또 뭐가 많이 올랐죠? 저기 조선주 올랐고 HJ중공업도 그렇죠. 그냥 뻥 달아니까 이번에 못 사신 분들도 있는데 이 강하게 이렇게 땅 출발하고 나갈 때 있죠. 이때는 좀 잡아줘야 됩니다. 못 잡으면요, 못 잡았더니 그냥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보면은 미래세증권 이런 종목도 보면은 어때요? 저기서 올라올 때 엄청 세거든요. 자, 여기 우리 보통 여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 껑충 뛰어 올랐죠. 신고가 만들면서 껑충 뛰어 올랐는데, 근데 한번 보통 이렇게 하면 내려오잖아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여기도 그렇죠. 좀 나갔다 싶으면 내려오죠. 나갔다 싶으면 내려오거든요. 올라가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내려올 때를 기다려라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석입니다. 정석인데, 근데 정말로 탄력이 붙은 종목은 잘 안 깎아줘요. 이런 종목들이 잘 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땅 뛰어나가고 이런 데 보면은 전형적인 고점 아닙니까? 그죠? 전형적인 고점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내려오겠다. 내려올 때 사야지 이제 했는데 안 내려오잖아요. 안 내려오죠. 그러면은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안 내려오고 올라간다면은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보면은 미래에셋증권은 여기 뭐 12,000원이나 이런 데 사도 전혀 늦은 건 아니죠. 결국 저기 18,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쯤에도 올라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참 쉽지 않은 기법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기법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조금 이제 적응될 필요가 있습니다. 적응될 필요가 있는데, 근데 너무 한꺼번에 내가 여기서 좋은 종목이니까 꼭 여기서 수익을 꼭 잔뜩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만 사보세요. 나 여기 익숙해진다. 기회라는 게 지금 한 번만 나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강세장이기 때문에 기회들은 여러 번 있어요. 다른 종목들에도 있고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 기회 한 번 모처럼 나오는 건 놓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안 되실 거예요. 늘 막 눌러놓고 사는데, 어떤 분들은 늘 많이 빠지고 최대한으로 눌러놓으면 바닥이라고 사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더더욱 이거 안 될 겁니다. 예전에는요, 이러한 종목들 주면은 거부감 가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아니 음봉을 사야지 무슨 오르는 종목을 또 사라고 합니까? 무슨 양봉을 사라고 합니까? 막 따져요. 근데 음봉을 사야 할 때도 있고 양봉을 사야 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은 양봉을 사야 할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음봉보다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세다. 계속 간다라고 생각할 때 있죠. 이제 이런 느낌은 좋아요. 이런 느낌. 좀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이제 사실은 오르면 오를수록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건데, 근데 이제 한번 사볼만 하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추세가 나오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가 적당한 쯤 있잖아요. 한번 눌러줄 때 되었구나. 아직 큰 이격은 아닌데 한번 눌러줄 쯤이 되었구나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매매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러한 느낌이 이렇게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들어올 때가 됐구나. 그래서 한번 들어올 때 사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당황스럽게 안 깎아주고 바로 그냥 올라가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이거 왜 자꾸 더 올라가지 하는 거 있죠. 그때 좀 어리둥절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상치 못했던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행동이라는 것이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꼭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번쯤 조정에 들어올 법 했는데 안 내려오네. 그러면 어때요? 그런 느낌이 들 때는 한번 좀 사보세요. 물론 손절은 자꾸 사야 되겠죠. 손절 범위는 자꾸 사는데 처음에 잘 안 되니까 지금은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비중의 절반씩만 사보세요. 절반 사면 손절 절반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이제 사서 조금씩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두세 번 이렇게 해보고 나면은 좀 감이 더 오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는 이게 무서운 게 아니고 이게 사도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때요? 비중 원래 한 종목당 사는 비중으로 사면 되죠. 그리고 이제 수익 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는 이제 약한 거 좀 줄이라고 하였죠. 좀 많이 줄이셨습니까? 약한 거? 그러니까 이제 약한 종목을 좀 줄이셔서 현금 마련해 놓았다면은 지금은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괜찮아요. 뭐 지수는 상당히 이제
날아가는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 크게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많이 올랐다. 생각보다 빠르게 오르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종착역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한참 멀었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동안에는 강세장이거든요. 2, 3년은 뭐 조정 없이 간다는 것이 아니라 조정은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강세장인 것은 맞으니까 그 사이 이제 기회는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어때요? 연습 좀 해가지고 준비를 잘 해놓아야 되겠죠. 평소에 잘 안 되는데 종목 하나 이런 거 사보세요 던져준다고 해가지고 그거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한 종목을 손절 잡고 갔는데 근데 가는 종목은요 추세 잘 이탈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쭉 너무 강한 종목 미래에셋증권 그랬잖아요. 쭉 올라가는데 이탈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탈하지 않는데 이탈하면은 뭐 할 수 없지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조금은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연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평소에 연습도 안 되고 그냥 있다가 종목 하나 이렇게 한다고 나온다고 해가지고 사니까 수익 나겠지. 그거는 여러분 거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것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센 종목이다 사는 걸 한번 잡아보는 연습 해보세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도 해봐야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봐야지 어떻습니까? 실패하는 사례와 성공하는 사례 속에서 차이점을 느끼게 되고 이런 것은 빠지구나 이런 거는 괜찮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교훈을 얻으면은 성공적으로 된 사례를 그 패턴 그러한 모양새 뭐 이런 쪽으로 여러분의 직감에 따라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감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같이 이제 와서 어떻게 이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거 조언도 받고 종목도 사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뭐 공부하면 좋겠지만은 금액이 작아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좀 자기가 연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해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사보세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강한 종목 사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이게 또 이렇게 장이 올라오면서 또 보니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 보니까 역시 어때요? 종목은 잘 잡았어요. 종목을 잘 매수해서 잘 잡았는데 이게 또 충분한 수익을 누리지 못해 가지고 또 고민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강한 장을 경험을 해봤어야지. 사실 그동안 약세장이었어요. 약세장은 어때요? 조금 올라오는 거 그때 먹어주지 않으면 막 내려오죠. 미래에셋증권도 지금 올라가서 그렇지 여기 약세에 있을 때 보세요. 올라갈 때 먹어주지 않으면 내려오죠. 올라올 때 먹어주지 않으면 내려오죠. 이러한 기억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종목 잘 잡아놓고 사가지고 좀 올라오면 챙겨버려요. 몇 프로 이렇게 올라오면 챙겨버립니다. 10%를 못 먹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우리가 종목을 살 때 10% 먹으려고 고만고만한 종목에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적어도 아주 크게 뭐 아무리 못해도 수십 프로는 나야 되겠고 앞으로 더 크게 뭐 몇백 프로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근데 이제 그런 종목을 통째로 그냥 그냥 보유할 것이냐 아니면 구간 매매를 할 것이냐는 것은 있지만은 결국은 크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는 종목인데 가는 종목을 우리가 그 크게 가는 것을 생각하고 매수를 하는 것이지 몇 프로 먹으려고 그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있죠. 뭐 한 3%, 4%, 뭐 3%, 4% 매매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단타죠, 단타. 단타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주도적 큰 의미 없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왜? 원래 3, 4% 먹고 빠져나올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힘있게 쫙 멋있게 꾸준하게 가는 게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뭐 주도주든 아니면 지금 당장 좀 움직임이 올라오는 종목이든 사서 자기가 원하는 3, 4% 먹고 빠지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도적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그렇게 수익을 내려고 하는 작게 먹으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짧게 먹고 그냥
챙겨서 아이고 오늘 잘 먹었다 만족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목을 하나 제대로 잡았거든랑 좀 보유를 해보세요. 보유를 이렇게 쭉 해야 됩니다. 쭉 너무 크게 장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로는 보유를 해야지 그래도 충분한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짧게 먹고 잘라버리니까 나중에 종목들 더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더 먹을 수 있는 종목을 일찍 잘라가지고 수익이 작구나. 이것도 지금은 참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아마 말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런 분들 계실걸요. 그러니까 저기 그것도 그래요. 이 HJ중공업 HJ중공업은 이제 좀 꺾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좀 쉬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도 보세요. 이렇게 오를 때 여기 보면은 여기 이럴 때 보면은 한번 쉬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안 잘라도 되는 거죠. 뭐 요만큼 먹었다고 굳이 자를 거 있습니까? 아직까지 강한데 그러니까 눌림 또 눌러봐야 하잖아요. 누르기는 누르는데 곧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도 자르기보다는 좀 보유를 해야죠. 아마 잘 보유하신 분은 다 200% 이상씩 요번에 수익 났을 거예요. 200%, 255%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것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략을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앞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가는 종목들이 계속 나올 텐데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마디 매매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마디 매매를 하더라도 생각보다 훨씬 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짧게 매매하지 말라는 거죠. 한 3, 4% 이렇게 해서 5%면은요 올라오면요 그걸 참지 못하고 자꾸 그냥 잘라먹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여러분 주식 시장이 될 때는 큰 종목이 나오는데 크게 먹어줘야지 수익이 크게 나는 것이지 여러분 3, 4% 가지고 언제 수익 낼래요? 3, 4% 먹고 자르고 막 여러분 있죠. 막 10%도 못 넘기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복리 효과를 못 누립니다. 그분들은 맨날 단리예요. 왜냐하면 전일 종가 대비 2%잖아요.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뭐 2% 3%씩 계속 오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2% 3%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정하게 이렇게 오른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비율 차트로 보기 때문에 차트는 이전에 2%나 지금의 2%나 똑같이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틀리죠. 가격은. 그래서 똑같이 2%씩 오른다 하더라도 전일 종가 대비니까 어때요? 점점점 올라오겠죠. 그죠? 점점 올라오기 때문에 가격으로는 실제로는 이만큼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추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비율 차트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기 1년 전에 2% 오른 거나 지금 2% 오른 거나 똑같이 크기를 그려내지만은 막대는 캔들은 똑같이 그려내지만은 실질적으로 가격은 어때요? 훨씬 더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쌓아야지 복리 효과가 작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상한가도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지금 30%죠. 30% 3번 먹으면 어떻습니까? 90%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연속 상한가 3개는 몇 프로입니까? 100% 훨씬 넘잖아요. 왜? 복리가 적용되어서. 이해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상한가를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상한가를 아무리 매매해 가지고 30%씩 5번을 먹었다 하더라도 연속 상한가 5개보다는 뭐 5개 나온 것보다는 훨씬 못하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비유가 그런 것이지 상한가 매매 쫓아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만큼 그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어때요? 수익이라는 것은 한번 나올 때 끝까지 좀 이끌고 가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먹을 때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사실은 주식이라는 것이 그 상승하는 기간이 전체 기간에서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절반이 안 됩니다. 절반이 뭐예요? 제가 볼 때는 한 20-30%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래 주식 투자를 하고 기다리는 기간이 100으로 본다면은 70%는 재미없어요. 70%는 막 조종도 하고 행보도 하고 하면서 재미없고 나머지 있죠. 30% 기간에 이제 수익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시간에 모처럼 출발을 하는데 어때요? 조금만 먹고 잘라 먹겠다. 아유, 그러면 안 되죠. 될 때는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적어도 본격적으로 이제 꺾인다, 매도세가 나온다. 오늘 좀 매도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씩 하락하지. 예, 그런 모습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좀 잘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쉽게 버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이렇게 좀 길게 먹어봤어야지 갖고 가는 것이지. 수익 길게 가는 건커녕 맨날 손실만 보다가 모처럼 먹으니까 어때요? 달아날까봐 그거 자르기 바쁘죠. 그래가지고는 주식 투자 성공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장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제가 멀리 키울 분은 또 키워도 되겠죠. 그런데 도저히 그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조정 구간에는 1년 이상 조정할 수도 있거든요. 나 그거는 정말 힘들어요 하는데 억지로 그건 하세요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분량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적어도 아직까지는 살아서 가고 있는데 막 미리 잘라 먹고 그러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지수는 아무리 4천 5천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수익은 짤막하게 얼마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주식은 될 때 땡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주식은요 많이 참는 게 맞거든요. 많이 참고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될 때는요 또 잘 이렇게 버티면서 되도록이면 수익을 끝까지 가져가려고 완벽하게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점에서 파는 게 아니고 추세에서 팔겠죠. 추세 이탈할 때 팔겠죠. 자,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느 상승 마디가 충분히 나올 때까지는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못 먹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좀 잘 이렇게 하면요 계좌 쑥쑥 올라옵니다. 잘 될 때는 막 올라와요. 우리 코로나 때 그랬거든요. 지금 보면은 시장이 코로나 때 못지않은 그런 강도예요. 보면 상당히 세죠. 보면은 코로나 때 보면은 이때 수익 정말 많이 났거든요. 이때 보면 계좌가 몇 배가 튀어오르는 거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계좌가 100% 이상 뛰어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 계좌가 몇 배가 이렇게 오르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불과 1년. 그러니까 지금이 엄청 기회가 좋습니다. 기회가 좋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기억하지 말자고요. 오늘은 어떤 특별한 이런 것보다도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기본 원리를 좀 우리가 잘 이렇게 하시는데, 자, 월요일 날 어때요? 좀 줄이라고 했죠. 아직 못 줄이신 분 계십니까? 약한 거 역배열, 특히 역배열에 있는 종목들 있죠.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쯤에는 그래도 좀 올라와야죠. 시장이 상승이 되었는데 역배열에 있다든지 이런 것 있죠. 이러한 종목들은 좀 많이 추려 주시고요. 과감하게 교체해 주시기 좋은데 그것이 안 된다면 절반씩 줄이셔도 됩니다. 그 작업을 아직 다 못 하신 분들은 좀 빨리 하세요. 지금 시장이 별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가지고 생각보다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은 또 짧게 조정하고 또 돌아서는 종목들도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줄여놓고, 자, 줄였다면은 이제는 좀 강한 이런 종목 있죠. 강한 종목, 말은 강한 종목인데 참 그게 여러분이 그 느낌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매매를 좀 잘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벌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뭔가 출발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출발을 해서 이제 좀 들어올 것 같다. 단기적으로 좀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다. 근데 안 들어오는 거 있죠. 아니면 살짝 누르다가 확 돌아서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 좀 잡아줄 수 있어야 되면 그 연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한 몇 번 연습을 해본다. 그래서 비중의 3분의 1이나 아니면 한 절반 정도는 한번 좀 잡아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감이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잡았다, 그래서 수익이 나더라 하면은 너무 짧은 수익에 미리 챙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잘 보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좀 이격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에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격나서 좀 뭐 쫓아가기는 좀 부담스럽겠죠, 이런 식으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럴 때는 이제 좀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는 매수하면 안 된다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보유를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이번 우리 저기 추천, 우리 지난주에 그 특강이 있었죠. 특강에서 이제 추천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웬만하면 다 매수하셨을 텐데 좀 기다리라고 한 종목이 있거든요. 그러한 종목은 좀 기다려 주세요. 오늘 좀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 오늘도 좀 기다려 주시고요. 뭐 내일이나 다음 주 초쯤이면 매수를 할 수 있지 않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또 쌓인 힌트를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덥석 사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좀 충분히 내려와서 안정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보아야 되니까 내려오기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사기보다는 떨어지는 칼날 잡을 필요 없죠. 땅에 탁 떨어져서 흔들릴 때 그때 탁 집으면 되는 것이지, 괜히 떨어지고 있는 중 칼날을 잡으면 손배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나 아니면은, 내일 아니라도 뭐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닐 테니까 뭐 다음 주 초쯤에는 아마 매수권 오지 않을까 하는데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은 괜찮은데 너무 떠가지고 그때, 그래서 종목을 떠가지고 바꿀까 하다가 바꾸기에는 좀 아까웠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자, 아무튼 오늘도 뭐 시장은 굉장히 상승이 이렇게 있는데, 자, 시장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들어온다 나간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무튼 종목이 중요한 거니까, 종목이 잘 버틴다, 오히려 더 상승을 하더라, 그럴 때는 좀 조금이라도 한번 잡아보는 연습 여러분이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좀 가자고요. 연습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에서 간다면은 나중에 다 좋은 결과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요. 기회는 이번에 잠시 나다가 그치는 거 아닙니다.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기억할까요? 강세장에서는 강한 마음이 필요하다. 용기 있게 잡는 것과 끝까지 오르는 종목은 쉽게 잘라 먹지 않고 짧은 수익에 자르지 않고 좀 잘 이렇게 수익이 충분히 나도록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하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당부의 말씀은 이렇게 드릴까 합니다. 조금 도움이 되겠나요? 네. 자, 그러면은 또 시간이 다 되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주식에 대한 이야기 내일 아침에 또 방송이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네요.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